예, 이번 시간에는 사람인 견우가 성장하는 그 과정, 그걸 한글로 클이라고 하는데 그 클에 대해서 한글과 한자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견우의 성장 과정을 견우가 문자를 창조를 해서 한글과 한자로 자기가 짐승에서 사람으로 성장하고 사람에서 다시 태양이 되고 다시 우주의 태양, 북극성이 되는 그런 성장 과정을 우리말 한글로는 클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클테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글과 한자가 어떻게 연결되고 견우의 그 천지 창조 과정을 문자를 창조를 해서 그걸 표현을 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글이 저번 동영상에서 견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글과 이 글인데 견우가 인류를 이끌기 때문에 똑같은 글이라고 하면은 혼동이 있기 때문에 글이라고 했죠. 그래서 기억을 두 개를 쓰는 겁니다. 이 굉장히 견우가 머리가 좋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끌견 이렇게 했습니다. 견우 이름을. 그리고 소로 돼 있잖아요. 소우. 내가 끌견이면서 소다. 한자 이렇게 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서양 세력이 아무리 견우가 소우, 우상이라고 해도 하나님이에요. 견우가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예? 문자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니까요. 누구도 바꿀 수 없게끔. 그 옛날 그 역사 서적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전쟁에서 승자가 자기가 유리한 대로 역사는 바꾸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독도를 가지고 일본하고 지금 우리나라하고 싸우잖아요. 우리 땅이지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힘이 세가지고 미국보다 힘이 세서 그 미국 땅도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옛날 견우의 땅이었잖아요. 전부 다. 그건 지금 일본 힘이 세기 때문에 지금 독도가 우리 땅이지만 일본에서 우리 거다. 예전에 우리가 그 식민지 지배 때 지배하지 않았냐. 독도 우리 땅이야. 이렇게 우기면은 힘이 세면 뺏기는 겁니다. 우리 땅이지만. 그런 거지 뭐 독도를 가지고 지금 다투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역사도 마찬가지로 힘이 센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자가 자기 중심으로 역사를 다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인 견우는 천지 창조를 하고 문자를 만들어서 한글과 한자를 만들어 가지고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역사 서적은 조작을 할 수가 있어도 문자는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원이 바로 문자를 중심으로 역사를 추적하는 그런 문자 역사 연구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글에서 끌이 나오고 글에서 다시 클이 나오죠. 클. 기억이 더 성장하면 기억으로 되죠. 그래서 기억이 자라서 이게 커간다, 성장한다. 그런 의미의 이 클입니다. 그래서 이 클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글이라고 보시고 글은 견우니까 견우의 글을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일자는 하나님이죠. 최초의 점이 하나님이었죠. 이게 하나였죠. 점이 하나의 점이죠. 이게 뭐 마침표도 되고 이게 알도 되고 우주 알도 되고 다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해서 어디까지 성장을 하느냐? 견우는 끝까지 성장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됐죠. 그래서 우주 끝까지 성장했습니다. 태양이 돼가지고. 우주의 태양이 바로 이 빨간 점이죠. 엄청 크죠. 실제는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북극성이니까 얘가 별이고 북극성이잖아요. 그리고 태양이죠. 얘가. 이게 태양까지 성장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점이 하나의 미미한 점이지만 현재 문자역사연구원도 하나의 불씨예요. 불씨. 이제 태어났어요. 이제 빛을
세상에 밝히기 위해서 이제 그 한자라고 하는 진짜 역사를 알아내고 그걸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저의 이 불씨가 점점 자라서 횃불이 되고 촛불이 되고 예? 등불이 되고 이 태양까지 되는 겁니다. 하늘의 별이 되는 거죠. 저는 미래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일자가 바로 이 점주 하나이면서 이 하나가 성장을 하면 우주가 되는 거죠. 우주의 북극성이 돼서 우주를 밝게 비추죠. 밝게.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작은 하나님이 있고 큰 하나님이 있죠. 이게 둘 다 견우예요. 견우가 원래 작은 하나님, 사람 되기 전엔 짐승이었죠. 단군 신화에 나오는 호랑이. 호랑이가 바로 견우고, 곰이 증려죠. 곰이. 한자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다 밝혀드려요. 그런 걸. 그래서 이 한일이 하나님이고 사람이죠. 사람이 이게 별이라고 그랬죠. 빛은 별. 이건 파인 불. 이 별이고 불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인. 그래서 견우가 이름이 인인이기 때문에 사람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견우가 갖고 있는 도장이 인장이죠. 인장. 도장인자. 견우의 도장을 갖다가 인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돼서 예? 이 점이 돼서 이 점이 하나님이 사람이 성장해서 이렇게 우주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사람 이전에 이 짐승이 이렇게 사람하고 결합해서 이 큰 대자가 됩니다. 대인이 돼요. 견우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돼요. 그게 합쳐진 글자예요. 이게 클 때. 그래서 클이 나왔잖아요. 이 점점 커져갖고 대인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점이 그렇게 크게 됐다. 이게 클태예요. 클태. 점이 자라서 태양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태양이죠. 태양. 태양할 때 클태죠. 예? 이렇게 다 연결이 됐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문자를 가지고 조작을 할 수 있나요? 문자는 절대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역사연구원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제가 이걸 딱 보고 옛날 역사 오래된 그 역사서는 다 조작이 가능해요. 예? 몇 가지만 그냥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문자는 조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어느 누가 와도 이건 문자는 한자나 한글은 절대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데는 그렇게 만들어지고요. 큰 데에서 클태가 나오죠. 점주가 들어가면. 그래서 이게 성장하면 클이 되면 커가면 클이 되면 태양이 되죠. 태양에서 뭐가 나옵니까? 태양이 이게 별이죠. 별. 우주 하늘에 빛나는 별 중에 별이죠. 가장 빛나는 별. 그걸 북극성 태양이라고 하죠. 지구 옆에 있는 건 이제 태양계, 지구를 비춰주는 태양이고요. 그건 작은 별에 속하죠. 우주 전체로 보면은. 그래서 이 태양이 바로, 별이니까. 이게 별태죠, 별태. 별이란 말이에요, 태양이. 별태니까 이게 같은 태잖아요. 태양이 할 때 태하고, 별태하고. 별에서 태어났어요, 별. 인간의 영혼은 별에서 옵니다. 우리 천손들은. 항상 이 밝은 데서 와요. 우리 천손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뭐 별에서 오는지, 행성에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행성은 어둡잖아요. 불이 없으니까. 그 태양으로부터, 태양 빛을 받아야 이제 밝아지는 곳이니까. 그러나 우리 천손 민족들은, 한국인들은 전부 다 이 별에서 와요. 영혼의 영이 이쪽 별에서 옵니다. 죽으면 다시 별로 돌아가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죽으면 죽었다 이렇게 안 하고요. 돌아가셨습니다. 별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별태가 나오고, 별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자 사전에. 태풍태. 태풍도 이 태로 통하죠? 예? 태풍도 태로 통해요. 커가지고 이렇게 다 태양도 되고 태풍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풍이 뭐예요? 바람풍이죠. 바람풍, 풍신이죠. 여기에서 풍류도가 나옵니다. 풍류가 여기 나와요. 근데 흐를 유자가 바로 물바다예요.
그 풍류도가 나오고 풍류도가 바로 한국이니까 한류가 되는 거죠. 풍류가 한류가. 예? 그럼 바람풍자에 벌레 해가 들어가 있네요. 이 벌레가 이게 바로 견우 아닙니까? 견우. 예? 뱀이나 벌레가 이게 견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주의 그 웜홀, 웜이 바로 벌레 아니에요, 벌레. 우주가 홀로 구멍으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예? 이 벌레가 바로 견우란 얘기죠. 예?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야훼가 바로 벌레예요, 벌레. 이게 들의 나라 서양. 예? 서양에 여기 있잖아요, 마을리. 이거 에덴 동산, 밭전자 있죠? 자, 이게 들의 나라가 이게 서양인데, 서양의 벌레가 야훼. 엄청 무서운 신호로 나오죠. 예? 구약에서. 신약에서는 거의 등장을 안 하지만, 해석 자체를 안 해버리니까, 견우를 해석 자체를 신약에서는 잘 안 해요. 요한계시록이 아주 나쁜 존재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 야훼가 바로 견우죠. 여호와는 직녀고. 그래서 이 태풍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봐봐. 이을사 돼 있죠. 이을사. 이거 사가 실사죠. 실사. 실의 나라, 서방 주나라죠. 실의 나라니까 직녀가 이름이 직녀 아니에요. 배짤찍. 예? 배짜는 나라, 실의 나라. 예? 그래서 그 실의 나라를 동방천부에 이었다. 그래서 이을사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세계를 통일하고 천지를 창조하고 별이 되는 거니까. 자, 이게 입구가 바로 서방 주나라라고 했잖아요. 이게 또 확장하면 지구가 되고. 이건 마늘. 이 마늘이 진리예요. 우리 한민족은 마늘을 예전부터 많이 먹어요. 그래서 당군 신화에 마늘과 쑥을 먹고, 예? 그게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 마늘이 진리니까, 예? 마늘을 먹고 쑥도 먹죠. 쑥은 왜 먹어요? 클이에요, 클. 쑥쑥 크잖아요. 성장하죠? 그래서 쑥을 먹는 거예요. 쑥은 또 뭐예요? 쑥은 또 아주 써요. 그 쓴 고통의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저절로 성장하는 건 없어요, 항상.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그 사회에서 어려운 그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러고 이게 천재가 되고, 우주를 다스리고, 지구를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한 집안을 다스리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늘모, 이게 사사사죠? 사사사는 직녀를 사사롭게 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공적 공예선 또 들어가죠. 여덟 팔자가 세계통일 천지창조니까 여기에 이게 또 사사사 들어가죠. 이건 공적인 일도 하고 사적인 일도 하고 직녀를 구하는 일은 사적인 일, 천지를 통일해서 진리로 다스리는 건 공적인 일. 그래서 이게 별이 되는 거예요, 견우가. 예? 그래서 이 별이 뒤에서 별이 딱 나타나요. 서방 주나라에. 그러니까 제을견이 위태롭죠. 예? 이제 죽을 위험에 처했잖아요. 위태로우니까 이게 뭡니까? 이 글자가. 저 글자를 한자 사전에 한번 찾아볼까요? 자, 위태 이렇게 되어 있죠. 위태. 자, 위태로울 리, 거의 거의 이거 죽을 뻔했다는 얘기죠. 자, 위태롭다. 그럼 위태롭다. 이게 뭐죠, 이게? 위태로울 리는 뭐예요, 이게 병구절이라고 되어 있네요. 병구절은 견우하고 직녀가 헤어지면서 한 조각 나눠갖고 나중에 둘이 맞춰보는 거죠. 그걸 병구라고도 하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한국의 언어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예? 여러분이 서양 놈들이 무조건 외워갖고 답을 하나로 만들고, 이번에도 그 대학 입시 시험에서 다 답이 정해져 있죠. 그게 서양 방식으로 서양 놈들은 그렇게 해놨어요. 서양은 그렇게 안 가르치죠. 답을 정해놓고. 걔들은 어떻게 수업을 합니까? 토론식으로 하죠. 토론식. 정답이 없죠. 서로 토론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거죠. 예? 우리나라 동양은 어때요? 특히 우리 한국. 답을 딱 정해놓고 엄청나게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그 정해진 답에 접근할 수 있게끔. 이 과정에서 많은 조작이 있었고, 예? 이런 우리 한국 역사, 엉터리 역사를 다 우리는 세뇌돼가지고 그게 진짜 역사인지 알고 지금까지 알고 왔죠. 그러나 한자를 분석을 해보니까, 예?
그게 역사가 완전히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죠. 그래서 저 문자역사연구원은 이걸 병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하죠. 병사들의 아버지, 아비부자니까. 예? 그 절하죠. 병사들이 견우한테 절하고. 그 다음에 끊을 절도 돼요. 그러면은 제월견의 목숨을 끊어버리죠. 그런 병사들의 아버지란 얘기죠. 근데 이 자가, 이 글자가 또 뱀사하고 똑같아요. 저 글자가. 병구절이 뱀사. 이 글자나 이 글자는 똑같단 말이에요. 예? 근데 모르죠. 문자역사연구원은 한자를 굉장히 정확히 알기 때문에 이 글자와 뱀사가 같다고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뱀이에요, 뱀. 뱀이 견우니까. 그리고 병사들의 아버지잖아요. 자, 그래서 뱀 견우를 우러러 보는 거예요. 예? 누가 우러러 봅니까? 이 병사들이 우러러 보죠. 예? 굉장한 전략가이고 음양오행에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천지를 갖다가 한눈에 쫙 꿰뚫어 보고 전쟁에 승리하고 이러니까 우러러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예? 자, 우러러 볼 첨자를 볼까요? 자, 보면은 이 칼도죠. 견우의 말씀을 실행하는 칼, 비수비. 이게 적재면이에요. 이 적재면이란 말이에요. 그럼 기수검은 뭐냐? 이게 제후국이죠. 서방 균화라죠. 십청 이거 지범은 지범이 첨부예요. 첨부.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기수검이죠. 호자도 되고 조금 기울이면 호자인데 같은 거예요. 이게 제후국이라는 거예요. 제후국. 그래서 이게 서방 균화라. 십천간 10개의 나라 중에 하나의 나라는 지범, 첨부고 나머지 9개의 제후국은 이거죠. 예?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제후국, 예? 적재면이 칼로 지금 전쟁하면서 쳐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위태롭지 않아요? 제월견의 나라가 위태롭죠? 그래서 그 위태로운 나라를 치니까 견우를 우러러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자, 위태롭죠, 지금. 예? 뱀 견우 때문에. 그리고 칼, 적재면이 서방 균화라에 와서, 예? 병사들을 끌고 왔어요. 먹으려고. 그러니까 위태롭죠. 자, 그래서 위태에서 이 또 거의 태자를 보면 얘도 위태할 태죠. 거의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이건. 자, 그럼 별이 아까 견우라고 했죠. 별에 의해서 살, 발은 뼈, 알. 그게 뼈만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살을 발라냈으니까. 근데 알이잖아요. 알은 왕이죠. 이 제월견이 바로 적재면도 전역의 나라에서 태어났죠. 서방 균나라가 전역의 나라니까. 그래서 전역석이 들어가 있고요. 예? 이게 위에가 땅이라고 하면 땅 속에 석이 제월견이 땅 속에 들어갔다. 지금 땅속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죽죠. 죽으니까 죽을 사가 나오죠. 예? 자, 아까 비수비가 뭐라고 써요? 칼이. 이거 여기에는 이 비수비는 누구겠어요? 제월견이죠. 예? 이게 죽을 사자 아닙니까? 죽을 사자. 예? 결국에는 죽잖아요. 여기에 거의 죽을 뻔하다가. 자,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천지창조 스토리예요. 이런 게. 이게 이야기 형식으로 쫙 안 써놓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딱 이런 의미만 해놨으니까 알 수가 없죠. 이걸 다 합쳐갖고 인티그레이션 해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천지창조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걸 제가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한자의 근본적인 의미를 알아내게 된 거죠. 자, 거의 대개 이거 다 설명하려면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히만 설명하면은 이 글자들에 이런 의미들이 있다 이거죠. 대개는 이게 천지창조란 얘기고 대개 아주 그 중요한 이야기란 얘기예요. 대개는.
거의 대개는 장차 어떻게 돼요? 세계 통일되죠. 천지창조되죠. 반드시 되죠. 그리고 위태롭죠. 서방 주나라가 위험하죠. 예? 그 다음에 해치죠. 제월견은 해치잖아요. 견우하고 적재면이. 그리고 이게 의심하잖아요. 진짜 이게 제월견이 어머니를 몰아내고 왕이 됐다는 걸 믿어지지가 않죠. 의심했죠. 예? 그 전쟁하니까 피곤하고 지치는 거고, 제월견이 두려워하죠. 그리고 게으르다. 제월견을 으르죠. 견우하고, 누가? 적재면이. 걔 너희놈 죽여버리겠어 하고 게으르죠. 근데, 어떻게 해서 제월견이 왕이 됐어요? 직녀가, 견우가 저 동방천부로 떠나서 왕이 돼가지고 지구 반대편에 있으니까 1년에 한 번 만나기 힘들잖아요. 이게 위로우니까 술 먹고 마약하고 국정을 등한시하고 게을리했어요. 게을리. 직녀가 게을리했기 때문에 제월기현이 친 거예요. 반정을 한 거죠. 어머니 몰아내고 지가 왕이 된 거죠. 가깝다는 뭐예요? 자식들이니까 가깝죠. 예? 그리고 견우 자식이니 견우하고 비슷하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천지창조 이야기, 히스토리를 만들어 가다 보면은 진짜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예? 저 진짜 옛날 그 고서에 나오는 그 역사들도 맞는 부분이 있지만은 여러 개 막 조작을 해놔갖고 믿을 수가 없단 말이죠. 정확하게. 그래서 너무 많이 옆으로 지금 됐는데 여기까지 했었죠. 거의태 위태로울 때. 그래서 제월견 지금 위태롭게 됐죠. 위태롭게 돼서 결국에는 누가 빼앗습니까? 이 마디가 이게 메시아, 마디, 견우의 일촌, 아들, 자식, 적재면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적재면이 빼앗는 거죠. 제월견의 나라를. 예? 그래서 이 빼앗갖고 이게 큰 대자에 대인 나오죠. 견우하고 이 적재면이 빼앗아서 그 나라를 새의 나라로 만들잖아요. 새처럼 날아가죠. 그 직녀가 자유의 여신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나라는 길인데 좁은 길이에요. 이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태양 진리의 나라, 견우의 나라로 가는 길은 굉장히 좁죠. 힘들어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예? 아주 그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터득하고, 예? 득도하고, 이래야 이런 어려운 한자들을 전부 다 이해를 하는 거죠. 이런 한자들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래서 한자를 포기하는 거예요. 한자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예전부터 한자를 누가 쓰고 있었어요? 한글로 책을 쓰지 않았어요. 예전에 전부 다 한자로 썼죠. 근데 한자를 누가 써요? 양반들만 쓰는 거예요. 양반들. 서양은 뭐예요? 양반을 서반이라고 하고, 동양은 동반이라고 하죠. 서반을 뭐라고 그래요? 또 서양에서는 그걸 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족. 예? 서양은 제월견의 나라는 귀고, 예? 귀나라니까. 귀고. 여기 견우의 동방천부는 뭐예요? 신이에요. 이 신의 나라, 귀의 나라. 귀의 나라니까 귀족이에요. 귀족. 예? 여긴 천족이고, 이쪽이 이제 동방천부, 이쪽이 천족이고, 서방 귀나라는 귀족. 예? 그래서 귀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건 잘못된 거죠? 귀라고 해야 되죠, 원래. 그리고 신이고, 이건 태양신이고, 여기는 귀에 달아. 그러니까 이 중국 같은 데는 귀신이라고 안 하죠. 귀라고 해요, 귀. 귀라고 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귀신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지금 역사를 지금 조금 조작하기 위해서 귀신으로 만들어 놨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보죠. 자, 빼앗았죠? 빼앗아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달 직녀가 기뻐하죠. 기쁠 열. 이게 바꿀 테죠. 제월견의 나라를 직녀의 나라로 바꿨죠. 예? 그게 이게 바꿀 테예요. 이게 역경할 때 이게 바꾼다 체인지 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경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역은 바로 천지창조를 얘기한다. 예? 그래서 자 봅시다. 그러면은 이 별에서도 직녀가 나오죠. 이 별 견우죠. 견우의 아이를, 예? 직녀가 배죠.
임신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별태도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럼 이 별태에서 이을사 아까 했나요? 예, 시렌나라 동방천부에 있다.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이게 좀 공부를 머리 좋은 사람들은 제 강의를 딱 들으면 한 번에 다 이해가 돼요. 이걸 혼자 이걸 한자를 좀 공부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한자를 찾아가 공부하면 이렇게 저처럼 연결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달란트를 받은 거죠, 하늘로부터. 예? 그런 시간에 태어났어요, 제가. 사주를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딱 정리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 대단한 한학자들이, 예? 대단한 교수들이 이걸 발견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하죠. 문자역사연구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는 독자들은, 청취자들은 굉장히 복을 받은 거죠. 자, 이것도 봅시다. 클태도 있죠. 클태. 태자가 들어가는 거 클이 들어가는 한자 중에 클태가 있어요. 사람은 견우라고 했죠. 사람 인자나 여덟 팔자는 똑같다고 그랬어요, 제가. 유치에 따라서 여덟 팔로 되고 사람인도 돼요. 그래서 여덟 팔은 세계 통일했다. 예? 천지창조했다 이런 얘기고 사람도 되고. 그래서 사람으로 하면 견우고 석삼은 적재면이라고 했죠. 그 밑에는 물이잖아요. 물바다. 물바다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한자에서. 이런 정확한 뜻을 모르면 한자를 이걸 백날 분해해봤자 천지창조 역사가 안 나와요. 나같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딱 찾아가지고, 예?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자에서. 예? 나무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 이런 글자들을 연결해갖고 하나로 천지창조 역사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태가 바로 천지창조 역사를 나타내는 글자예요. 글태가. 전부 다 이 클하고 태하고 전부 다 연결되어 있죠. 자,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한자로 이렇게 딱 펼쳐지는데 이 한자를 가지고 이걸 서양 세력이 아무리 역사를 조작해도 이건 조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